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합문서 작성, 열기, 닫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파일을 만들 때가 있고 파일을 열어올 때가 있고요. 파일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는 우리 파일에 보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새 통합문서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파일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하고 N이요. N이 New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열기요. 파일 열기. 내가 이제 작성해 놓은 엑셀 파일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죠. 그때 이제 파일을 여는 방법은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서 열기를 눌러주면 되고, 그때 이제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O요. 오픈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닫을 때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닫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닫기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파일을 닫을 때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F4를 누르든가 아니면 컨트롤하고 W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새 통합문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붙는데, 그때 자동으로 붙는 이름이 통합문서 1이다, 통합문서 2다, 통합문서 3이다, 4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작성하는 파일,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파일을 이제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때 이제 파일의 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찾아보기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이제 파일을 하나씩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이 됐든 시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합문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열어줄 수 있어요. 한 개만 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열 수도 있더라. 그때 우리가 시프트를 이용하게 되면 엑셀 파일, 내가 열고자 하는 그 엑셀 파일이 연속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연속된 파일을 지정해 줄 때 우리가 시프트를 쓰는 거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그때는 이제 컨트롤 쓰면 되죠. 해서 연속은 시프트, 비연속은 컨트롤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만들 때도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새로 만들기 새 통합문서 얘를 선택한 거예요. 파일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문서 얘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맨 위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다. 통합문서 1. 그러면 또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이제 통합문서 2. 또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통합문서 3. 또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통합문서 4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그렇게 지정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기, 여기 열기 있죠? 열기 얘를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우리 찾아보기요. 찾아보기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파일을 열 수 있게끔 대화 상자를 제공해 줘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엑셀 파일이 많이 들어있는 제 컴퓨터에서 이제 C 드라이브 얘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A하고 A, B, C 하고 요 세 개 파일을 한꺼번에 열겠다라고 했을 때 요 세 개 파일은 연속적으로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세 개 파일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세 개 파일이 한꺼번에 열려요. 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파일을 여러 개 지정해 놓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컨트롤이 됐든 시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개 통합문서를 우리가 열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요. 읽어올 수 있는 파일 형식에 보게 되면 우리 엑셀 모든 엑셀 파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모든 엑셀 파일 다 불러올 수 있고 또 모든 웹페이지 파일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XML 파일이 됐든 텍스트 파일이 됐든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고, 우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쿼리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디베이스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고, 여기 보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엑셀 들어갔으니까 요 엑셀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엑셀 들어있죠. 요 엑셀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작업 영역을 따로 저장해 놓은 그 파일이 있는데, 그런 작업 영역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서식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추가 기능 그런 것도 불러올 수 있고, 도구 모음이 됐든 SYLK 요 파일이 됐든 DIF 파일이 됐든 백업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게 한글, 우리 문서 작성하는 거 있죠? 한글 파일이 됐든 우리 MS 워드 파일이 됐든 그런 파일들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엑셀 파일 다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그런 파일도 전부 다 불러올 수 있더라. 그리고 모든 웹페이지 파일, 그리고 뭐 작업 영역이 됐든 서식 파일이 됐든 추가 기능이 됐든 도구 몸이 됐든 이런 것도 부를 수 있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내용들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씩 다 실습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 내용도 한 번씩 실습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저장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저장을 시키거나, 우리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저장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 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XLSX 이걸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옵션이요. 이 일반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의 저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요. 그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제 도구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버튼을 누르고 일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그림처럼 일반 옵션 대화 상자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기 암호다, 쓰기 암호다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암호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 암호는 대소문자를 전부 다 구분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암호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대 255자까지 우리가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일반 옵션 요 대화 상자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일반 옵션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1, 2, 3, 4 하고 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첫 번째 거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라는 거, 얘는 우리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따로 저장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백업 파일 확장자는 XLK라고 그렇게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열기 암호요. 열기 암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열 때 물어보는 암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호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해당 문서를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암호를 지정하는 걸 보고 열기 암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암호요. 쓰기 암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저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때 암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암호를 몰라도 읽기 전용으로 일단 파일은 열 수는 있어요. 열어서 수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쓰기 암호를 모르면 원래 문서에 저장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암호 지정하는 걸 보고 쓰기 암호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저장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쓰기 암호를 걸어놨어요. 쓰기 암호를 내가 걸어놨는데 이 A라는 문서를 일단은 읽기 전용으로 열었어요. 열어서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저장할 때 암호를 물어봐요. 근데 내가 쓰기 암호를 몰라요. 모르면 요 A라는 이름으로는 저장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요 문서를 B라는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원본 이 파일로는 저장을 못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읽기 전용 권장이요. 읽기 전용 권장이라는 거는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 상자를 나타내 주는 걸 보고 우리 읽기 전용 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요. 열기 암호를 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쓰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쓰기 암호를 몰라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있더라. 원래 이름으로는 저장 못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선택하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게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통합 문서 있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파일의 이름을 변경해서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놔두고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 통합 문서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파일 이름을 바꿔서 따로 저장하는 거, 다시 저장하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로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웹페이지로 저장할 때는 우리가 파일이란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름을 저장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파일 형식을 웹페이지 요걸로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내가 작성한 그 엑셀 통합 문서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 문서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이요. 그때 이제 웹페이지로 저장하게 되면 그때 붙는 확장자가 HTM이라는 요 확장자가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웹페이지로 저장하기 요거 좀 자세히 대화 상자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다른 이름을 저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파일 형식 있죠? 여기서 이제 웹페이지 HTML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하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체 통합 문서라는 거는 전체 통합 문서를 웹페이지로 그렇게 저장하겠다.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 시트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시트만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시라는 거는 특정 시트가 됐든 아니면 특정 영역만 내가 지정해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게시하게 되면 대화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문서 저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통합문서 저장에서는 우리 일반 옵션에서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읽기 전용 권장하고 있었어요. 그 일반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통합문서 저장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그 일반 옵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엑셀에서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엑셀 2016 버전 얘를 이제 쓰고 있죠. 요 16 버전에서 통합문서 형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그때 이제 XLX라고 그렇게 이제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엑셀 2016 버전 이전에 우리 쓰던 엑셀 있죠? 거기서 이제 통합문서 형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뒤에 확장자가 XLS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는 그런 엑셀 파일이요. 그런 엑셀 파일이 우리 AM이요. 자, 엑셀의 추가 기능이다 라고 해서 add의 약자 A가 이제 사용이 된 거고 매크로의 약자 M 사용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엑셀 추가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이제 웹페이지 형식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뒤에 HTML이 됐든 이런 이제 확장자가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 파일 형식이에요. 텍스트 파일 형식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확장자는 txt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텍스트라는 거는 탭으로 분리된 아스키 텍스트요. 아스키요. 그리고 유니코드 텍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얘는 아스키 코드가 아니라 유니코드 형태의 우리 텍스트 파일 형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N이라는 게 있고 CSV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똑같이 우리 첫 번째 있던 텍스트 있죠? 얘랑 똑같이 아스키 코드 형태의 텍스트 파일 형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로 분리가 됐냐? 여기서는 이제 공백으로 분리된 거는 PRN, 그 다음에 이제 쉼표로 분리된 거는 우리 CSV라는 이런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는 그런 텍스트 파일 형식이다. 근데 그때 이제 탭으로 분리됐냐, 공백으로 분리가 됐냐, 쉼표로 분리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에 보게 되면 확장자가 이런 것들 말고 더 있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좀 더 알아두세요. 자, 이게 엑셀 파일의 확장자에 보게 되면 통합문서 파일이다. 그럼 이제 XLSX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LS에다가 이제 M 마지막에 이제 M이 붙어 있는 거는 매크로가 포함된 그런 통합문서 파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LTX라고 있어요. 요 가운데가 이제 T라는 거죠. 이 T가 템플릿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식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XL에다가 T에다가 M이 붙었어요. T는 템플릿이고요. M은 매크로예요. 그래서 매크로 파일이긴 한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매크로를 포함된 그 서식 파일 확장자가 XLTM이요.
그 다음에 이제 XLS B요. B. 마지막에 B가 들어갔죠. 요 B가 바이너리 약자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 형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XLK요. XLK는 우리 백업 파일, 엑셀 백업 파일을 보고 XLK라고 그렇게 이제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자 물어보는 문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